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흰수염 고래입니다.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순위 라이벌 아스톤빌라를 4대0으로 그것도 원정에서 아스톤빌라를 초토화시켜버리면서 영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경기 전에 승부 예측이 박빙을 예상하고 있었고 실제로 에메리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아스톤빌라는 완전 다른 팀이 되어서 제라드도 살리지 못한 팀을 뉴캐슬만큼 강팀 다크호스로 만들어놔버렸고 아스톤빌라 홈에서 맨시티, 아스날을 1대0으로 모두 이겨버리기도 했고 토트넘은 홈에서 아스톤빌라에게 1대2로 패배하고 90년대 이후에 처음으로 아스톤빌라에게 3연패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토트넘의 파이팅을 외쳤지만 경기는 긴장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딱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주중에 아스톤빌라가 유럽 대항전을 치렀고 토트넘 경기 후에 또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에메리 감독의 전략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4위 아스톤빌라가 5백을 들고 나와버리는 겁니다. 웜에 이건 걸어 잠그고 시작하겠다는 거고 체력적으로도 비축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죠. 토트넘이 무엇이 약한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지략을 짠 에메리 감독이 무서웠습니다. 하필 비까지 내리면서 이 비가 또 토트넘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건 아닌지 아무튼 다 신경 쓰이더라고요. 전반전은 0대0이었지만 아스톤빌라의 승리라고 봐야 합니다. 토트넘은 제대로 된 공격을 펼치지 못했고 선수들도 젖어있는 잔디 때문에 컨트롤에 애를 먹으면서 잦은 실수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은 정통 스트라이커의 폼이 아니라 그냥 프리롤이라고 봐야 했습니다. 중원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좌우 중앙 그리고 라인을 깨려는 침투 다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침투 타이밍에 패스가 오질 않는 거죠. 토트넘에게 무승부는 곧 패배와 다름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나죠. 후반에만 토트넘이 4골을 몰아 넣어버리면서 대승을 거둬버렸으니까요. 반더벤이 쓰러져 나간 후에 오히려 동료들이 더 똘똘 뭉치면서 없던 능력마저 생겨버린 건지 후반 4분에 느림보 클레스키가 중원 아래에서 접기를 안 하고 그대로 전진 드리블을 하면서 끌지도 않고 사르에게 내어주더니 사르는 갑자기 윙어가 된 듯 기가 막힌 크로스를 날려버리고 메디슨은 갑자기 스트라이커가 되어서 골대 앞에서 원터치 슛으로 골을 넣어버린 겁니다. 아니 맨시티요? 과정 자체가 완벽했습니다. 손흥민은 본인에게 패스가 오지 않았지만 마치 본인이 골을 넣은 듯 냅다 달리면서 쫓아가서 축하해 주려고 했죠. 메디슨은 본인의 세레머니보다 먼저 사르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안겼습니다. 팀워크 환상적이죠. 이때 토트넘 팬들의 반응도 토트넘이 더 업그레이드 되는 순간을 봤어. 이건 차원이 다른 골이야. 이 경기는 이겼다. 우리는 너무 강하다. 반더벤이 떠나는 순간 우리 선수들이 더욱 하나가 됐어. 클루셉스키가 역습을 할 수 있다니 놀라워. 사르의 발전을 만든 선수가 손흥민인 것처럼 모두들 손흥민의 도움으로 발전했어. 자신의 골보다 팀을 위해 달려나가는 이 팀을 나는 사랑해. 오늘은 모두가 자랑스러워. 마치 경기장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아이들 같다라면서 팀을 위해 한몸이 된 토트넘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이후에 아스톤빌라는 힘이 다 풀려버렸습니다. 네덜란드 여독이 풀어지지도 않았다는 게 제대로 드러나면서 실점 후 3분 뒤에 아스톤빌라 수비수 콘사가 클루셉스키에게 뺏기면서 곧바로 손흥민에게 건네줍니다. 클루셉스키 뭔데 왜 그래? 엔지 감독이 토트넘 베스트 11에 클루셉스키는 꼭 넣더니 이유가 있긴 한가 봐요. 클루셉스키의 기점으로 손흥민이 팀 승리가 더 중요하고 팀워크를 더 중시한 만큼 달려 들어오는 존슨에게 내주면서 완벽한 추가 득점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아스톤빌라는 0대2로 뒤졌지만 이른 시간에 이 실점이라서 아직 포기하기는 일렀는데 아니 토트넘 원정 팬들의 응원가가 6만 5천여 명의 홈 응원처럼 울려 퍼지면서 아스톤빌라 홈 팬들을 압살시켜버렸고 토트넘 홈 분위기로 바꿔놔 버렸습니다. 빌라 선수들 힘 풀릴 수밖에 없죠. 토트넘 팬들의 성원에 이제 손흥민이 쐐기골이 터집니다. 클루셉스키 뭔데 왜 그러는데 좋아지게. 아마도 손흥민을 분노케 했던 순간이 있어서 미안했나봐요. 후반 90분 포로에게 건네받은 클루셉스키가 정확히 손흥민의 위치를 확인까지 하면서 패스해주었고 손흥민도 본인에게 줄 것을 확신한 듯이 완벽한 타이밍의 슈팅으로 골망을 찢어버렸습니다. 이 경기 MOM이 손흥민인데요. 클루셉스키에게 양보해주고 싶네요. very good. 손흥민이 득점한 이후에 아스톤빌라 관중들은 추가 시간 10분이 주어졌는데도 자리를 다 떠나버렸습니다. 손흥민은 득점 후에 왼쪽으로 뛰다가 유턴을 하더니 클루셉스키에게 달려가 고맙다면서 서로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근데 둘이 정말 안 친한 건가? 손흥민의 쐐기골 후에 토트넘 팬들은 팀원에게 전부 도움을 주고 결국 골까지 넣다니 너무 완벽해.
소니가 만들어내는 괴물 같은 결과는 언제나 봐도 놀라워. 그냥 한마디만 할게. 월드 클래스 캡틴 손. 전반에 그 많은 기회를 만들고도 후반에 더 잘하는 손흥민. 구아트. 깔끔한 슛. 소니가 골을 넣으면 너무 쉬워 보인다니까. 완벽해라면서 손흥민이 만들어낸 완벽한 득점을 극찬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포자기한 아스톤빌라인데 치욕적인 3연패를 완전히 되갚아주려는 듯 손흥민이 더 뛰면서 종료 직전에 베르너에게 골 선물까지 해줬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토트넘은 2024년에 처음으로 무실점, 원정 무실점 승리, 최다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 MOM으로 선정되었고 벌써 27경기에서 10번의 MOM 선정입니다. 후스코드닷컴은 손흥민에게 9.4점의 평점을 줬고 풋몹도 9점, 소파스코어도 9.2를 줬습니다. 그리고 풋볼 런던의 평가에서도 손흥민에게 9점을 줬습니다. 전방에서 팀을 위해 계속 전력 질주했고 두 번째 골을 어시스트했다. 이어서 직접 골을 터뜨렸고 베르너의 득점 때도 발판을 놨다. 진정한 캡틴의 활약이라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영국 90미닛도 손흥민에게만 평점 9점을 주면서 올리 와킨스와 공격수 대결에 승리했다. 2개 어시스트와 함께 91분 정확한 마무리를 선보였다라면서 이번 시즌 득점왕 라이벌인 와킨스와 맞대결에 포인트를 주면서 손흥민이 완승을 거뒀다는 걸 알려줬습니다. 참고로 와킨스 평점은 5점이었습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의 해설위원 코너 코디는 손흥민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정말 멋진 골이고 활약이었다. 환상적인 선수라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BBC는 문자 중계를 통해서 끝내주는 마무리다. 손흥민에게 다른 것을 기대하진 않았겠죠? 라고 박수를 보냈습니다. 현지 평론가들의 찬사도 이어졌는데요. 팀 샤우드는 손흥민이 다시 태어난 듯하다라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고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도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중 한 명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극찬했습니다. 영국 매체 BBC는 손흥민은 아주 스마트했다. 존슨이 골대를 향해 정확한 슈팅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잡을 때까지 자신이 공을 소유하면서 일부러 패스를 지원했다. 손흥민의 감각적인 인내가 더 멋진 골을 만들었다라면서 역전골을 재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득점으로 손흥민은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통산 159골을 넣으면서 역대 5위에 오르게 되었고 로마노 기자는 요 스탯을 전하면서 토트넘의 레전드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한 경기에 3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이제 14골 8도움을 기록하면서 득점 4위로 올라섰고 득점왕 4종권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포인트도 홀란과 1개 차이밖에 나지 않고 1위 와킨스와 4개 차이입니다. 지금의 토트넘이라면 손흥민은 20골 이상은 무난해 보이고 2년 전 몰아치기로 득점왕에 올랐던 것처럼 충분히 도전할 만합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리그 5위지만 미뤄진 첼시를 잡는다는 전제라면 아스톤빌라보다 1점 더 많게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토트넘의 이 경기 소식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분 좋은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